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어요.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요. 공장은 멈추고 사람들은 집에 나오기를 무서워했고 경제 상황도 바닥으로 떨어졌죠. 그리고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유가가 치솟고 물가가 미쳐 날뛰었어요. 거기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까지. 전문가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세계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무역량 급감. 모든 지표가 빨간불이었어요. 그런데 한 나라가 있었어요. 모든 시선이 미국과 중국에 쏠려 있는 사이에 조용하지만 거침없이 움직인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이었어요. 2025년 1월 1일 새벽 산업통상자원부 브리핑룸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관계자들의 손에 든 보고서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발표하겠습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2024년 대한민국 수출액. 숨소리마저 멈췄어요. 6,838억 달러입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였어요. 역대 최대 기록이었기 때문이죠. 2022년 6,836억 달러를 겨우 2억 달러 차이로 넘어선 거예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더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장관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말이 흘러나왔어요. 우리나라 세계 수출 순위가 8위에서 6위로 상승했습니다. 2단계 점프예요. 한 번에 2계단을 뛰어오른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거였어요. 상위 10개국 중에서 한국의 수출 증가율이 9.6%로 1위였어요. 1위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어요. 중국, 독일, 일본, 모든 경제 대국들이 휘청거리는 사이 한국만이 홀로 질주하고 있었어요. 무역 수지는 어땠을까요? 518억 달러 흑자. 2018년 이후 최대 규모였어요.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성장의 기적이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지? 해외 전문가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전 세계가 어려움에 빠진 상황에서 한국만 이런 성과를 낸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일평균 수출액이 25.3억 달러였어요. 2022년 최고 기록 25.1억 달러를 또 넘어선 거예요. 하루에 25억 달러요. 우리나라가 하루에 2조 8천억 원 정도를 벌어들인 거예요. 매일매일요. 그 중심에는 반도체가 있었어요. 1,419억 달러. 전년 대비 43.9% 급증이었어요. 14개월 연속 증가세. 2022년 최고 기록도 깨부셨어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을 평정한 거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였어요. 708억 달러. 2년 연속 700억 달러 돌파였어요. 현대차와 기아가 전 세계 도로를 한국차로 채우고 있었어요. 조선업은 어땠을까요? LNG 운반선, 대형 컨테이너선. 이런 고부가가치 선박들이 줄줄이 해외로 나갔어요. 18% 증가한 256억 달러. 바다마저 한국의 기술력에 굴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이 또 있었죠. 화장품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무려 20.6% 증가한 102억 달러였습니다. 코리안 뷰티가 전 세계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예요. 농수산식품도 7.6% 증가해서 117억 달러. 코리안 푸드 열풍이 진짜였던 거예요. 한국 제품에 대한 열망이 전 세계로 번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한 외국 기자가 물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죠? 안덕근 장관이 답했습니다. 글로벌 고금리와 지정학적 불안 속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한국이 가진 특별한 DNA 때문이었어요. 위기가 닥치면 더 강해지는, 어려울수록 더 단결하는, 포기를 모르는 민족의 힘이었어요.
2019년을 기억하시나요?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를 걸었을 때요.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이제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막히면 만든다. 그리고 정말로 만들어냈어요. 소재도 부품도 장비도 모든 걸 국산화했어요. 일본의 규제가 오히려 한국을 더 강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6,838억 달러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를 알 때가 왔어요. 한국이 어떻게 세계 6위 수출 강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더 큰 꿈을 꾸고 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세계가 놓쳤던 한국의 진짜 실력. 그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 그냥 조용한 농촌 마을이었어요. 벼가 자라고 할머니들이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이 뛰어놀던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2023년 3월 15일 대통령이 발표했어요. 그 조용한 마을이 곧 전 세계를 뒤흔들 곳이 될 거라고요. 삼성전자가 용인에 300조 원을 투자합니다. 300조 원이요. 상상이 되시나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600조 원인데 그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에요. 한 회사가 한 번에 투자한다고 한 거예요.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었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그의 눈빛에 절박함이 담겨 있었어요. 라이벌은 대만의 TSMC였어요. 세계 1위 파운드리 회사. 삼성보다 3배나 큰 생산 능력을 가진 거대한 적이었어요. 월간 생산 능력 336만 장 대 120만 장. 격차가 너무 컸어요. 이대로 가다간 삼성이 영원히 2등에 머물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끝이야. 삼성 임원들의 마음속에 불꽃이 타올랐어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바로 300조 원 투자였어요. 목숨을 건 승부수였어요. 2042년까지 20년간 5개의 거대한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꿈이었어요. 그런데 SK하이닉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우리도 용인에 간다. 최태원 회장의 선언이었어요. 9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자하겠다고 했어요. 2027년 5월까지 첫 번째 공장을 완성하겠다고 했어요. HBM 메모리로 AI 시대를 주도하겠다고 했어요. 삼성은 300조 원, SK는 9.4조 원, 총 309.4조 원이 되었습니다. 용인이 세계 반도체의 심장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2024년 초만 해도 조용했어요. 할아버지들이 산책하시고 할머니들이 텃밭 돌보시고 그런 평범한 농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굴삭기가 땅을 파고 있어요. 건설 현장이 들어서고 앞으로의 미래가 시작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발 빠르게 움직였어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모든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했어요. 한국의 미래가 걸린 일이야. 그들의 마음도 절박했어요. 그 사이 2024년 반도체 수출이 폭발했어요. 1월부터 시작된 플러스 행진. 매달 수출이 늘었어요. 그리고 연말 결산에서 나온 숫자가 바로 이거였어요. 1,419억 달러. 전년 대비 43.9% 급증. 14개월 연속 증가세. 2022년 최고 기록마저 깨부숴버린 거예요. 삼성 화성 캠퍼스가 불야성이었어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생산 라인. DDR5, HBM 등 최첨단 메모리가 쏟아져 나왔어요.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도 마찬가지였어요. AI용 HBM 메모리 주문이 폭주했어요. 만들어도 부족할 지경이었어요. 일본은 어떨까요? 한때 세계 반도체를 지배했던 그들. 지금은 과거의 영광만 남았어요.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 65% 대 3%. 한국이 일본을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예요. 2019년을 기억하시나요? 일본이 한국의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막았을 때요. 이제 끝났다.
일본 없이 어떻게 반도체를 만들어? 많은 사람들이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의 대답은 달랐어요. 막히면 만든다. 연구진들이 실험실로 달려갔어요. 밤낮 없이 연구했어요. 그리고 결국 해냈습니다. 포토레지스트,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일본이 막은 모든 소재를 국산화했어요. 이제 2042년 용인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 10만 명이 일하는 거대한 기술 도시에 반도체를 사러, 기술을 배우러, 미래를 보러 사람들이 몰려올 거예요. 삼성 대 TSMC. 21세기 최대의 기술 전쟁이 시작됐어요. 승부는 이제부터예요. 300조 원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한국이 세계 반도체의 왕좌에 오르는 그날까지.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반도체는 시작에 불과했어요. 한국의 진짜 비밀 무기는 따로 있었거든요. 2022년 7월 27일. 폴란드 국방부에 긴장감이 돌았어요. 역사상 가장 큰 무기 구매 계약이 성사되는 날이었거든요. 이번 계약은 우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펜이 종이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계약 성사. 25조 원 규모의 역대 최대 무기 수출이었어요. K9 자주포 670대. 세계가 인정한 명품 무기의 위력이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한 발의 포탄이 40km까지 날아가요. 1분에 6발을 연속으로 쏠 수 있어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자주포였어요.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구소련제 무기는 이제 구식이었어요. 성능도 떨어지고 부품도 구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K9은 달랐어요. 호주, 이집트, 에스토니아, 노르웨어. 전 세계 7개 나라가 이미 검증했던 무기였거든요. FA-50 전투기는 어땠을까요? 한국형 경공격기. 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다목적 전투기였어요. 조종사들이 열광했어요. 조종하기 쉽고 성능은 최고야. 필리핀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2014년 첫 계약 이후 2024년에 또다시 12대를 추가 주문했어요. 1조 원 규모의 대박 계약이었어요. FA-50은 우리 공군의 핵심 자산입니다. 한국의 우수한 기술에 깊은 신뢰를 갖고 있어요. 필리핀 국방장관의 찬사였어요. 그런데 진짜 괴물은 따로 있었어요. K2 흑표 전차. 한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전차였어요. 1500마력 엔진으로 시속 70km. 120mm 주포로 웬만한 적 전차는 한 방에 박살낼 수 있어요. 심지어 물속으로 4m까지 잠수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이런 전차는 K2가 유일합니다. 내부는 마치 우주선 같았어요. 자동 장전 시스템, 능동 방어 체계, 최첨단 화력 통제 장치까지.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었어요. 폴란드가 1000대를 주문한 이유가 있었어요. 성능 대비 가격이 너무 좋았거든요. 독일이나 미국 전차보다 30% 저렴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을 때예요. 폴란드는 자신들의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새 전차가 필요했어요. 러시아제는 이제 믿을 수 없어. 그들의 선택은 당연히 K2였어요. 25조 원. FA-50 48대 3.4조 원, K9 670대 4조 원, K2 1000대 17조 원 총 25조 원이었어요. 한 번에 세 종류의 무기를 모두 사간 거예요. 이런 일은 역사상 처음이었어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호주에서도 K9 자주포 30문을 주문했어요. 1조 1천억 원 규모였어요. K9의 기동성이 놀라워요. 우리 사막 지형에 완벽해요. 호주군 관계자의 평가였어요. 이집트는 어땠을까요? K9 자주포 200문을 주문했어요. 중동 지역 최대 규모 계약이었어요. 대한민국이 무기 수출 강국이 된 비밀이 뭘까요? 첫째, 성능이 검증되었어요. 실전에서 써본 군대들이 모두 만족했어요. 둘째, 가격이 합리적이었어요.
같은 성능인데 30% 저렴했어요. 셋째, 기술 이전까지 해줬어요.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기술도 가르쳐줬어요. 넷째, 애프터 서비스가 완벽했어요. 고장나면 즉시 고쳐줬어요. 미국이 당황했어요. 한국이 우리 시장을 뺏어가고 있어. F-16 전투기 대신 FA-50을 사는 나라들이 늘어났어요. 성능은 비슷한데 가격은 훨씬 쌌거든요. 대한민국이 세계 무기 수출 9위까지 올라갔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20위 밖이었는데 말이에요. 앞으로는 더 대단한 무기들이 나올 거예요. AI가 탑재된 무인 전차, 레이저, 무기,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 중이에요. 이제 세계가 인정했어요. 한국 무기 믿을만해. 하지만 한국의 진짜 비밀 무기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어요. 인공지능 반도체라는 새로운 전장에서 벌어질 더 큰 전쟁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2020년 9월 성남 분당. 한 연구실에서 역사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박성현.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인텔과 스페이스X에서 일했던 천재 엔지니어였어요. 그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회사들을 두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엔비디아를 이길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 엔비디아. AI 반도체 시장의 절대 강자였어요. 시장 점유율 90%를 넘는 독점 기업이었어요.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의 90%가 엔비디아 GPU를 쓰고 있었어요. 구글도, 메타도, 마이크로소프트도 모두 엔비디아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GPU, 그래픽 처리 장치. 원래는 게임용으로 만들어진 칩이었어요. 그런데 AI 시대가 오면서 갑자기 AI 계산에도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만 박성현은 달리 생각했어요. 게임용 칩으로 AI를 돌리는 게 말이 돼? 전용 칩이 있어야지. NPU. 신경망 처리 장치. 인간의 뇌를 모방한 전용 AI 칩이었어요. GPU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AI 계산을 할 수 있었어요. 2020년 11월 리벨리온이 탄생했어요. 박성현과 글로벌 인재들이 모인 꿈의 팀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퓨리오사 AI도 같은 꿈을 꾸고 있었어요. 2017년부터 NPU 개발에 매진하고 있었거든요. 밤낮 없는 개발이 시작됐어요. GPU의 전력 소모량 문제를 해결하고 AI 추론 속도를 끌어올려야 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어요. NPU가 GPU보다 전력을 5분의 1만 쓰면서도 특정 AI 작업에서는 4배나 빨랐어요. 2021년 드디어 첫 번째 성과가 나왔어요. 리벨리온의 아이온 칩이 완성됐어요. 금융용 AI에 특화된 칩이었어요. 월스트리트 금융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텔 고야보다 30% 빠르네. 모건 스탠리 임원들이 놀랐어요. 2023년 퓨리오사 AI가 워보이 칩을 발표했어요. 삼성전자 14나노 공정에서 생산된 1세대 NPU였어요. MLPerf 벤치마크 테스트에서 엔비디아 T4 대비 4배 빠른 성능을 보여줬어요. 실리콘밸리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움직였고 퓨리오사 AI 인수를 제안했어요. 거액의 돈을 제시했지만 하지만 거절당했죠. 우리는 한국에서 한국의 기술로 승부할 거예요. 대신 국내 투자가 폭주했어요. 리벨리온이 기업가치 1.3조 원 유니콘이 됐어요. 설립 4년 만의 기록이었죠. 2024년 역사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LG AI 연구원의 엑사원 AI에 퓨리오사 AI 칩이 탑재될 예정이라는 소식이었어요. 엔비디아 의존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사례였고 AI 반도체 독립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리벨리온도 뒤지지 않았어요. 리벨 칩을 개발 중이었어요. 칩넷 구조로 1000억 개 매개 변수 AI도 단일 칩에서 돌릴 수 있었어요. 삼성전자가 8단 HBM3이 메모리를 공급했어요. 국산 AI 반도체 생태계가 완성되고 있었어요. 엔비디아가 당황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우리 아성에 도전하고 있어.
실리콘밸리 AI 하드웨어 서밋에서 박성현과 백준호 CEO가 키노트 연설을 했어요. 엔비디아 CEO와 어깨를 나란히 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2025년 두 회사 모두 IPO를 준비 중이에요. 리벨리오는 삼성증권을, 퓨리오사 AI는 NH투자증권을 주관사로 선정했어요. 상장이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이 AI 반도체 강국으로 우뚝 설 거예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한국 칩을 쓰게 될지도 몰라요. 우리가 해냈어. 한국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꿈을 현실로 만들고 있었어요. 엔비디아 독점 시대의 종말. 한국이 AI 반도체 새 시대를 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도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한국의 진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될 거였어요. 그리고 다음 목표를 향해 달려갔어요. 수소에너지. 차세대 에너지 혁명의 중심이 될 기술이었어요. 바다에서 만든 전기로 수소를 생산하고 그 수소로 자동차와 공장을 돌리는 거예요. 완전히 깨끗한 에너지 시스템이었어요. 정부도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AI 정부,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 세계가 한국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행정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어요. 세금 신고부터 주민등록까지 클릭 몇 번이면 끝이었어요. 전 세계 정부가 한국에 배우러 왔어요. 한국이 글로벌 허브가 되고 있었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유럽과 동남아시아를 잇는 다리가 된 거예요. 코리안 뷰티가 세계를 정복했어요. 2024년 화장품 수출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돌파했어요. 20.6% 성장이었어요. 코리안 푸드도 마찬가지였어요. 김치, 라면, 불고기.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음식에 빠져들었어요. 7.6% 성장한 117억 달러였어요. 코리안 콘텐츠는 어떨까요?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한국 드라마가 차지하는 일이 당연해졌어요. 기술과 문화가 만나니까 시너지가 폭발했어요. 한국 기술로 만든 스마트폰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한국 음식을 주문하는 거예요. 2025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됐어요. 젊은 창업가들이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트럼프 2기 행정부, 미중 갈등 심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전 세계가 불안정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해낼 거야. 한국에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특별한 DNA가 있었거든요. 서울의 밤하늘을 보세요. 50년 전만 해도 이런 모습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을까요? 1960년대 한국은 아프리카보다 가난했어요. 1인당 국민소득 100달러도 안 됐어요. 먹을 것도 없었죠. 지금은 1인당 국민소득 35,000달러예요. 350배 늘어난 거예요. 세계 10위권 선진국이 된 거예요. 반도체, 코리아 문화, 우주기술, 스포츠, 의료기술까지. 한국이 못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작은 나라가 아니에요. 국토는 작지만 기술은 크고 인구는 적지만 영향력은 큰 나라가 됐어요. 세계가 인정했어요. 한국 정말 대단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떨까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또 다른 기적을 만들어낼 거예요. 2040년 한국을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나는 자동차, 우주로 이어지는 엘리베이터, AI와 함께 사는 도시. 불가능해 보이나요? 50년 전 사람들도 지금의 한국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통일된 한반도를 꿈꿔봐요. 8천만 인구의 통일 한국이 세계 경제 5위권에 진입하는 날을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말할 거예요. 우리가 해냈어. 기적은 끝나지 않아요. 한국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세계가 놀란 한국의 기적.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